안녕하세요. 북펜TV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긴 한데 이제 이게 아티스트 데이트가 12주 과정이라서 이제 매주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저번에 내드린 과제는 약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스크가 10개가 총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만 먼저 같이 하자고 약간 부탁을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너무 첫 주부터 10개의 과제 이러면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간단한 3개부터 시작을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과제는 이제 모닝 페이지 일주일 동안 쓰는 거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제 모닝 페이지 노트가 있잖아요. 영상에서 한 진짜 최소 2-3번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 모닝 페이지 노트고 저는 읽으면 안 돼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가 일주일 내내 다 쓰지 못하고 5일 썼어요. 그러니까 7일이 있는데 그중에 이틀을 못 썼어요. 제가 약간 바쁘게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늦잠을 자서 못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5번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총 몇 번을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일주일 썼으니까 이제 그만 써야지가 아니라 모닝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클리 태스크라기보다는 약간 데일리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왜냐면 맨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하시면 되시고 7번 중에 총 몇 번을 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가 뭐였냐? 자신이 생각하는 10가지 부정적인 명제를 노트에 써서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기가 숙제였어요. 전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썼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의미한 짓들인가? 생산적인가 과연?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생산적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전적인 수익 창출이 되는가와 깊게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입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금수저 계층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모두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 아마 자신이 하는 일이 금전적인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간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화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회인이 내고 나선 더욱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학생일 때만 해도 뭔가 전시회에 참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끝마쳤을 때 그냥 금전적인 결과보다는 개인적인 성취를 좀 중요시하게 됐는데 사회인이 되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금전적인 아웃풋과 연결되지 않는 행동들은 약간 다 비생산적이다, 사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보았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을 해보는 삶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했던 것들을 쭉 그 버킷리스트에 적긴 했는데 제가 적지 않았던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동업을 해보는 게 이제 항상 좀 마음 한켠에서 되게 위시리스트처럼 있었었거든요. 되게 그거에 대한 동경?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에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다 도전이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채널을 열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서 창업을 한 것. 이거 모두 다 그냥 도전의 영속이었던 거죠. 작년 하반기는. 근데 그게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장 수익 창출이랑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에너지는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경험은 정말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생산적이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도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다. 단기적으로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나는 빚쟁이야. 나는 다른 내 또래 애들은 직장생활 몇 년 했으니까 자기 수준에 적금도 들고 청약도 들고 막 자신의 부를 쌓아가고 있는데 나만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나만 빚쟁이야 이런 생각을 적었어요.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긍정의 언어로 바꿨냐면
그러니까 제가 매달 꾸준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는요, 2018년부터는 금융권에 더 이상 빚을 내는 일이 없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빚을 계속 갚아가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빚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마이너스지만 그 금액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어떻게 전환시켰냐면 내 기준에서 부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더 나빠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 양의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숫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음과 양 극단의 기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기운이 이제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재산을 축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정말 딱 그 뭐 스케줄러에 딱딱딱 뭐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몇 시부터 몇 시는 뭐, 오늘은 이거, 몇 프로 진행 막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직도 나도 왜 잘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를 좀 긍정의 언어로 고쳐봤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렇게 되게 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태스크에 집중을 하는 사람이라서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침 6시 50분에 딱 눈을 떠가지고 막 운동하고 뭐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러프하게 오늘 해야 될 리스트 이렇게 적어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시간은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잠들기 전에 꼭 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다 시작 시간, 끝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오늘 3페이지를 읽기로 했으면 집중을 계속 할 수 없어도 그냥 뭐 시간을 좀 끊어서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정하는 건 끝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시간보다 상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시간 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목표 지향적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그렇게 긍정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를 채우는 걸 하는 거였는데 사실 저 3개밖에 못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뭐 잘나서 못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번 주에는 생각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거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도 이제 모닝 페이지처럼 한번 이번 주 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모닝 페이지나 다른 곳에 옮겨 적고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는 걸 하다 보면 좀 계속 쌓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유두리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번 주 아티스트 데이트 태스크 2,000원짜리 선물 사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저는 이거 샀어요. 짜잔! 짜잔! 저는 1,000원 해가지고 2,000원 카드 2개를 샀어요. 한 봉지에 2개씩 들어있어요. 엽서가. 짜자잔. 볼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다이소를 갔어요. 다이소를 갔는데 나를 위한 선물을 사올까?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을 사고 싶은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채널을 구독해주는 구독자분들 좀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남들한테 선물하는 거 되게 좀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호의를 베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선물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책을 읽을 때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착순 4분한테 이 땡큐 카드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적어가지고 엽서를 붙이면은 좀 멋진 신년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직접 자필로 써서 보내드리면 참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골랐고요. 그 선착순 이벤트 좀 빠르게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좀 기뻤어요. 이렇게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에도 40여 분 가까우신 분들이 좀 답장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카드랑 제가 고른 카드랑 저의 퍼스널 컬러 픽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아이보리 컬러예요. 요 아이보리 컬러하고 요건 청록색? 약간 어두운 청록색 컬러인데 이 잔잔한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가 저랑 좀 잘 어울린다고 해주신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이제 제 명함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